안녕하세요. 팔순다방입니다. 오늘 한 분을 우리 다방으로 초대했습니다. 그 주인공은 멀리서 오신 63세 이명자 씨.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. 그런데 그 남자, 알고 보니 아주 큰 비밀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.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겠다고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이 망설였어요.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. 근데요, 어디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.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릴게요. 늦은 나이지만 2년 전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초혼은 아니고 어릴 때 멋모르고 중매쟁이한테 넘어가 결혼했다가 제가 애가 안 생기니 이혼을 당했죠. 그 집에선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. 그 이후로 계속 몸이 아팠어요.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치레를 하다가 결국 희귀병까지 얻게 됐죠. 한창 일하고 사랑하고 막 즐기고 있을 청춘에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다 보니까 사랑은 사치가 됐어요. 이런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것만 같았고 그냥 혼자 살기로 다짐했죠. 가끔가다 연애만 하기로 마음먹고요. 그래도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을 꾸리는 걸 보니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.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을 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남자를 마주쳤어요. 멀끔한 얼굴에 다부진 체격이 참 한눈에 보기도 멋있었어요. 그러다 제가 들고 있던 약봉지가 바닥에 쏟아졌지 뭐예요. 근데 그걸 그 남자가 조용히 주워줬어요. 고맙다고 인사한 뒤 헤어졌는데 그날 이후로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더라고요. 그렇게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어느 날은 제 옆자리로 다가와 여기 병원 밥 진짜 맛이 없죠. 하며 웃더라고요. 그 미소가 다정한 말투가 처음이었어요. 꼭 누군가 나한테 당신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. 그 사람 이름은 진호 씨였어요. 최진호. 저보다 5살 아래였죠. 처음엔 자꾸만 마주치길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입원해서 자주 간병하러 오던 거였어요. 저랑 어머니 병이랑 비슷했기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이해한다고 그 말에 마음 안에 있던 빗장이 탁 하고 열린 기분이었죠. 그 이후로 같이 밥 먹고 진료 끝나고 산책도 하고 참 별거 아닌 시간들인데 내가 사람 구실하는구나. 누군가한테 소중한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. 그 귀중한 마음을 알게 됐어요.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죠. 무섭기도 했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사랑을 해도 되나? 몸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내가 불쌍해서 옆에 있는 건 아닐까? 근데요, 진호 씨가 그러더라고요. 나는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갈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. 그 말 듣고 고마워서 눈물이 났죠. 그렇게 몇 달쯤 지났나?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진호 씨가 반지 하나를 내밀었어요. 처음엔 거절했어요. 사실 진호 씨한테는 말 못했지만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의사도 제 남은 나날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진호 씨에게도 짐이 될까봐 그냥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어요. 그런데 진호 씨가 포기하지 않았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나날들을 감당하겠다면서요. 그냥 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줬어요. 그렇게 점점 제 마음이 열렸고 결국 혼인신고를 하게 됐죠. 병이라는 장벽 앞에서 진심을 숨겨봤자 후회할 것 같았지요. 처음엔 참 좋았어요. 정말 행복했어요. 같이 살면서 네 거, 내 거 눈치 보며 나누지 않고
처음으로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된 기분이었거든요. 진호 씨는 아침마다 모닝 커피를 내려주고 약 먹을 시간도 늘 챙겨주고 병원도 매번 함께 가줬죠.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. 그전엔 늘 환자 아니면 언니, 이모 이런 말만 들었는데 진호 씨가 불러주는 이명자, 제 이름 세 글자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. 누군가의 아내이자 가족이 생긴 게 너무 행복했어요. 근데 그게 전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행복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.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느껴졌거든요. 어느 날부터 진호 씨가 자꾸 이거 그냥 도장만 하나 찍으면 돼요. 그냥 간단하게 명자 씨 사인 하나 해줘요.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. 보험 서류였는지 부동산 문서였는지 자꾸 뭔가를 들고 와서 그냥 사인만 하라고 했어요. 초반엔 믿었죠. 나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도 내 통장을 본인이 들고 다니는 일이 늘어났고 카드를 대신 가져간 적도 있었죠. 심지어 병원에선 남편분이 진료 서류를 가져갔다는 말까지 들었죠.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았어요. 뭔가 이상해서 약 봉투를 살펴보는데 전과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었죠. 진호 씨한테 물어보니 이게 더 보기 쉽잖아. 헷갈릴 일도 없고. 그러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뭔지 모르게 이상했어요.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죠. 제가 정말 쓰러졌거든요.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그 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. 내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게 진호 씨가 약을 다른 걸로 바꿔놓은 건지 아니면 내가 의심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저조차도 혼란스러웠죠.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자주 봤던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. 동생이라는 분이 다녀가셨어요. 남편분이랑 같이요. 근데 말이죠. 제 동생이랑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. 그날 이후로 얼굴조차 본 적 없고요. 그런데 동생이라니. 게다가 진호 씨랑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. 머릿속이 하얘졌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그날부터 전 진호 씨가 뭘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죠. 하지만 티를 내진 않았어요. 그냥 저 혼자 조용히 확인해 보고 싶었죠.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 몰래 제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확인했어요.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이체 내역을 발견했죠. 낯선 이름의 상대에게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. 그걸 본 후 진호 씨가 없는 틈을 타서 허겁지겁 옷방에 있는 제 작은 금고로 향했어요.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었는데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죠. 제가 보관해둔 부모님 유산 관련 서류들이 싹 사라져 있던 거예요. 그걸 보고 나니 모든 게 확실해지더군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앞으로 남긴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개발되면서 팔았고 제 앞으로 5억이 있었거든요. 제가 죽으면 그 재산은 법적으로 남편인 진호 씨가 받을 수 있었던 거죠.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너무나 바보 같았어요.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던 마음이 문제였던 걸까요? 게다가 본인도 유산을 물려받은 내 동생, 진호 씨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픈 누나한테까지 접근해서 그랬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죠. 피는 물보다 진하다던데 그건 우리 남매에게 해당되지 않았죠. 어떻게 된 상황인지 대충 알게 되니 심장이 너무 뛰어서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. 가슴이 미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뻥 뚫린 느낌이었죠. 그래서 진호 씨 몰래 사람을 하나 썼어요.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조사원이었죠.
그렇게 진호 씨 몰래 그 사람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차마 믿을 수 없는 진실들이 제 앞으로 닥쳐왔어요. 그 사람 진호 씨,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더군요. 정식으로 제대로 일한 경력도 없고 그동안 제비마냥 여자들 등쳐먹으며 살았던 놈인 거예요. 그리고 2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나기 직전에 제 동생 명의로 임대한 원룸에 진호 씨가 살기 시작했어요. 그때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. 제 동생이 진호 씨를 고용했다는 걸 저한테 접근해서 사랑인 척, 헌신인 척 하면서 결국 제 유산을 남겨받아 둘이 나눠 가질 속셈이었던 거죠. 그 사람들 날 진짜로 죽이려고 했구나. 그래서 저도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사람이 한번 배신을 당하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더군요. 저는 그 길로 아무도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. 유언장을 새로 쓰고 모든 자산을 제 앞으로 명확하게 정리했어요. 진호 씨, 아니, 그 사기꾼 몰래 우리 신혼집도 팔아버렸고요. 그 돈은 아무도 찾지 못하게 비밀 계좌로 넘겨놨습니다. 그리고 날 철저하게 속인 사기꾼에게 모든 걸 말했죠. 네가 전과자라는 거 내 동생이랑 짜고 나한테 접근한 거 다 알아. 솔직히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라도 해주길 바랬어요. 그런데 그 사람 아깝다는 듯 웃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도 즐겼잖아.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. 사람 목숨을 돈이랑 맞바꾸려 했던 사람이 아무 일 없던 것 마냥 마치 내 잘못도 있는 것 마냥 말하는 게 충격이었죠. 그날 밤 전 당장 집을 나왔어요.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그동안 모은 증거자료 전부 제출해서 재산 분할도 완전히 막았어요. 동생한텐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. 어차피 말해봤자 걔는 지 잘못을 인정할 인간이 아니거든요. 대신 유언장에 썼죠. 단 1원도 상속하지 않겠다고. 그걸로 충분했어요. 아직 제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제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고요. 그동안 외로워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. 나 혼자서라도 스스로를 사랑하며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. 사랑은 때로는 기적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천천히 스며듭니다. 하지만 그 사랑의 말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. 오늘 명자 씨의 이야기는 자신을 지켜낸 용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.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삶에 속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요.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.